자, 이번 주 대들기 2부는요, 특별한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KBS 특파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뭐, 리포트나 이런 기사로는 이야기 많이 듣지만 실제로 거기 현장 실상 어떤지 긴 시간 동안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가지고 현지에 나가 있는 유호윤 특파원을 직접 연결해서 줌으로 연결해서 어떤 일이 있는지 현지 상황 어떤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우크라이나 키우의 유호윤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호윤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현재 베를린 특파원으로 나와 있는 KBS 유호윤 기자입니다. 지금 베를린에서 원래 있다가 25일부터 키이우로 넘어와서 이쪽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취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베를린 특파원이고 뭐 이렇게 그걸 간 겁니까? 사실 저희 이번에 조금 이제 젊은 기자가 지원할 수 있는 특파원 자리가 생겨서 베를린에 네. 네, 원래는 베를린에 기자가 한 명이었는데 특파원이 두 명으로 이번에 늘어났어요. 음, 그래서 음, 모집 공고가 떴는데 음. 한번 이제 국내 취재만 하다가 한번 저의 그런 취재 역량을 조금 더 키워보고 싶어가지고 지원을 해서 베를린에 오게 됐습니다. 자, 근데 지금 키우에 가는 게 사실 쉬운 결정 아니었을 텐데 왜냐하면 지금 거의 현장에 지금 뭐 전쟁 중인 국가이고 또 최근에 막 폭격 얘기도 나오고 해가지고 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뭘 취재하러 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사실 아시겠지만 2월 24일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도 전쟁이 이어지고 있죠. 특히 이제 제가 있는 이 키움만 해도 이번 달에 두 번이나 러시아 공격을 했어요. 어, 이번 달 10일에는 이제 미사일을 이용해서 공격을 했고 음, 음, 17일에는 이제 음, 드론을 통해서 이제 이거는 자폭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음, 시내를 이제 그대로 공격을 했죠. 그래서 음. 사실 인명 피해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 저희가 관련해서 사실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비극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이고 더군다나 사실 국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현안인데 전쟁이 이제 시작된 지 8개월 됐는데 여전히 이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키이우 시내까지 피격이 있고 그분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직접 그 키이우 시민들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런 것들이 한번 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음, 이렇게 사실 국제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음. 대부분의 이제 취재를 외신한테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극복해보고 한국 언론의 눈으로 이 사안을 음, 바라보려는 시도와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음, 저랑 김기수 선배 그다음에 음, 김영환 음, 저희 촬영 감독께서 세 음, 명이 팀을 만들어서 이번에 오게 됐습니다. 음. 그러니까 저도 그동안 좀 아쉬웠던 게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기자니까 이제 그런 생각 하잖아요.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취재를 현장에서 뛰고 싶은 마음도 일겨 있는데 혹시나 갔다가 진짜 내가 뭐 폭격이나 아니면 전쟁에서 막 뭐 내가 또 피해를 받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인간적인 공포 같은 것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참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희가 전선에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외교부가 허락을 한 구역만 저희가 갈 수 있는데 딱 음, 우크라이나 지도를 놓고 보면 음, 왼쪽 지역만 저희가 갈 수 있어요. 수도 음, 키우를 음, 중심으로 왼쪽 지역만 갈 수 있는데 사실 근데 러시아가 공격을 하는 데가 전선만 있는 게 아니라 음. 제가 있는 키우를 비롯해 서부 지역도 미사일이나 아니면은 자폭 드론을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까지 그러니까 공격을 그러니까 했고, 어. 그러니까 사실 걱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기자가 되면 입사 때 한 번쯤 고민하는 그 그러니까 질문일 거예요. 위험한 그렇죠. 취재한 음, 음, 게 됐는데 너 갈 수 있니? 아마 음, 언론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예상 문제로 생각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좀 음, 음, 드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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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실 초년생 때 주저함 없이 가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실 음, 기자라는 일 자체가 음, 위험을 좀 감수하고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아니 저만 그러니까 막상 딱 닥치면 또 다르다니까. 음, 사실 이거를 집에다가
한국에 있는 저희 부모님께 말씀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그니까 엄청 걱정하실 것 같아. 인간적으로 진짜. 예, 그 사실 저 혼자만의 선택이고 오롯이 저만 이런 고통을 감내하는 거면은 사실 저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을 건데 음, 음, 가족들이 있으니까 이제. 음. 그래서 특히 부모님한테 말씀을 못 드리고 못 먼저 들었어? 네, 처음에는 어, 어. 가기 한 3일 이틀 전까지인가까지 말씀을 안 드리고 음, 누나한테 미리 연락을 했어요. 음, 음, 누나 음, 누나 영상 통화를 하면서 음, 음, 누나 이제 우크라이나 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음, 누나 이제 제 조카가 있었고 음, 조카가 음. 6살인데 조카 갑자기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조카가 6살이? 6살인데 뭐라고? 처음으로 저한테 화를 냈어요. 뭐라고 화를 내? 저한테 왜 위험한 데 가려고 하는 거야 삼촌 막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6살짜리가? 그래서 막 웃는 거예요 저한테. 진짜? 네, 그러니까 어떡해. 이게 그 제 조카가 이제 삼촌이 기자다 보니까 음, 뉴스 음, 삼촌 나온다고. 와. 그러니까 관련해 전쟁 기사를 몇 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어, 기자다라고 알고 어, 있어요. 오. 유치원을 다니면서도 알고 있는 친구인데 갑자기 음. 삼촌이 있다고 하니까 바로 정말 저한테 이렇게 화를 내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속 엉엉 울면서 삼촌 가지 말라고. 어떡해.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어떡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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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삼촌 안전한 데 가고 응. 그래도 이제 뭐 좋은 가치가 하는 선배들도 있고 하기 응, 때문에 안전하게 할 거야 그렇게 좀 달래주고 왔는데 또 누나도 사실은 누나도 걱정이 되는데 조카가 오니까 누나도 같이 괜찮다고 해줘가지고 응, 그렇게 하고 가족들한테 말을 하고 이쪽에 오게 됐죠. 저희가 외교부에 이제 예외적 여권 허용을 받았거든요. 응, 응, 외교부 그 관련 승인을 받고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응. 안전하게 다녀오겠다 말씀을 드려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외교부 얘기도 궁금한 게 예전에는 외교부에서 이걸 승인을 안 해줬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어떻게 또 해준 거야? 그러니까 외교부에 처음에는 사실 승인을 제한적으로 해줬죠. 이틀 막 응, 이렇게 응, 단기간만 해줬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저희 나라의 언론, 우리나라의 기자들만 응. 제한적으로 가는 거지. 사실 많은 나라의 국가의 기자들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들어와 있어요. 혹시 본 적 있어요? 키우에서? 예, 저 여기에서 일본 신문사 기자를 만났어요. 아, 어. 인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산케이 신문 기자였는데 아무튼 만나서 잠깐 얘기를 나누긴 했는데 기자들이 음, 많이 있고 더군다나 어, 사실은 전선 가까운데 기자들이 많이 있어요. CNN이나 아니면 도이치웰레 이쪽이나 아니면 BBC 이런 데만 하더라도 전선까지 나가는 경우 많거든요. 여기는 어. 말 그대로 그 군의 협조를 받아서 전선의 최전방까지 음, 가서 이제 음, 취재를 하는 분들이죠. 이런 건 정말 위험하고 더한 관련된 지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스템에 갖춰지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음,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언론인들이 이런 전쟁 취재를 많이 하잖아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군 기자라고 음, 음, 알고 있는데 그런 종군 기자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근데 음, 우리나라는 다소 이런 승인에 조금 보수적이었다가 이미 지금 처음 이제 우크라이나를 가장 먼저 들어왔던 유원중 선배께서 음,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 음, 이런 거 관련돼서 기자들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외교부에서도 음, 그렇다고 한다면 승인을 한 10일 정도까지는 내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음. 저희한테 이번에도 승인을 해줘서 저희가 한 10일 정도의 취재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원래 베를린에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어떤 경로로 해서 이렇게 우크라이나 키우까지 가게 된 거예요? 뭐 타고 갔어요? 지금 저희가 폴란드에서 일단 베를린에서 출발을 해서요. 음, 폴란드 바르샤바로 넘어갔습니다. 한 시간 정도 바르샤바. 바르샤바로 비행기를 타고 넘어가서 음, 바르샤바에서 국경 도시인 푸시에미실까지 갔습니다. 음,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루 정도를 시간을 보낸 다음에 푸시에미실에서 열차가 있어요. 음. 우크라이나 키우로 가는. 어, 예, 거기에서 열차를 타고 음. 11시간을 걸려서 우크라이나 11시간? 11시간을 엄청 오래 가네? 엄청 오래 가죠. 음, 11시간을 하고 타서 키우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차가 음, 저희가 매우 익숙한 열차예요. 그러니까 KTX가 현대 로템이 음, 만들었잖아요. 음. 현대 로템이 만든 열차예요. 그러니까 현대로템, 어, 외관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국가를 상징하는 마크 같은 게 이제 붙어 있는데 어, 어.
근데 열차를 타게 되면은 음. 계단 쪽에 현대 로템 그 브랜드가 적혀 있어요. 아, 언제 수출했대? 거기까지? 거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수출한 건 열차인데 KTX랑 똑같이 생겼어요. 어, 중간에 틀이 아마 동일한 것 같아요. 화장실에 어, 들어가면은 어, 열차 5배치까지 거의 똑같아요. 어, 화장실도 비슷하게 생겼고 너무 음. 익숙한 열차예요. 그러네. KTX 산천탄 느낌이겠네. 네, 그냥 열차 탔더니 너무 익숙한데 바깥 어, 풍경은 너무 정말 낯선 풍경. 되게 음, 이 이질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음, 그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음, 저희가 KTX 열차를 타게 되면 그 음, 문 앞쪽 상단에 음.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다음 역은 뭐 동대. 동대구역입니다. 어, 그 어. 동대구역에 가기 전에는 거기에 이제 YTN 뉴스가 연합 나오고 연합뉴스. KBS 좀 틀어주지. 연합뉴스 틀어. 어. 타사의 뉴스가 나오고 그렇죠, 또 그렇죠. 중간중간마다 거기에서 이제 지역 광고들 나오잖아요. 맞아, 맞아. 아, 광고들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축제 광고 이런 거 축제. 근데 거기에는 저희가 모르는 우크라이나 문자와 함께 음, 음. 전쟁 관련된 영상들이 나와요. 뭐 관련된 거? 전쟁. 전쟁 관련돼서. 어, 전쟁에 돼 있는데 전쟁이 공격당하는 장면들, 미사일 날라오고 아 폭격이 되고 진짜. 이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어, 이런 어려움 속에도 그 철도 노동자들은 그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어, 일을 하고 이런 내용의 광고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쟁에 어, 관련된 광고들이 계속 나오니까 음, 이게 내 KTX 열차를 탄 것 같지만 이게 정말 음, 우크라이나로 향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그 영상을 보면서 좀 느끼게 돼요. 어, 어. 전쟁이 끝나야 그 영상이 이제 안 나올 거 아니야. 그 생각하니까 좀 짠하네요, 진짜. 네. 그리고 보니까 그 입국 심사 같은 경우에도 뭐 군인들이 하시던데. 어, 지금 저희 폴란드를 사실은 열차를 타고 가는 거긴 하죠. 출국과 입국이잖아요. 국경을 그러게. 넘어가는 거기 음, 때문에. 음, 음, 그래서 출국할 때도 폴란드 역사 안에서 음, 엄격하게 봐요. 저희가 비자가 있는지,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 이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 비자를 갖고 있었는데 그 음, 독일 비자를 되게 상당히 엄밀하게 보더라고요. 어, 천천히 보고 사진도 보고 그렇게 해서 조금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넘어가서 열차를 타고 가면 열차를 타고 조금 지나가다 보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가요. 가까운 데 국경 있는 도시다 보니까 금방 우크라이나 영토로 들어가거든요. 우크라이나 영토에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군복을 입은 약간 앳된 얼굴의 이제 군인 2명이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음, 이제 여권을 보여달라라고 음, 해가지고 여권을 보고 저의 여권을 천천히 보고 얼굴을 대조하고 음, 그렇게 한 다음에 뭐 너희도 뭐 취재를 목적으로 왔냐 이런 식으로 가볍게 물어보고 음, 저희한테 이제 입국 도장을 찍어주더라고요. 음, 도장을 찍어줘서 보고 음. 그런 식으로 이제 아무래도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영무원들이 그런 일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지. 보통. 근데 군인들이 직접 그런 일을 맡고 있고 음, 실제로 열차에도 군인들이 종종 타요. 여러 가지 어, 도심을 이동을 하다 보니까 어, 어,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도 좀 있고 해서 이게 정말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이다라는 사실을 그런 장면들을 느끼게 되었어요. 아니 그게 그러면 출입국 사무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거기서 네, 그냥 열차 중간에 오, 2명이 다니면서 음. 유럽 여행 하다 보면은 예전에 아직 정확히 저도 너무 옛날에 기억은 안 나는데 프라하 들어가게 되면 체코로 넘어갈 때 음, 그때 그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좀 있는데 음. 우크라이나가 또 더군다나 EU 가입국이 아니잖아요. 네, EU 가입국이니까 생긴 조약을 따르지는 않는 가입되지 않은 국가여가지고 음.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입국 심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EU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그런 동유럽 쪽은 저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긴 했는데 아 그렇구나. 그래서 키이우에 딱 도착하고 내리니까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키이우 역이란 게 있나요? 키이우 역 이렇게? 저희가 일단은 키 열차를 열차가 타고 11시간을 타고 가서 그러니까 엄청 피곤하겠네. 예, 한참을 달려서 키우역에 도착한 역사 엄청 커요. 역 어, 규모 엄청 크더라고요. 키우만 하더라도 이제 이쪽 동유럽권의 대도시이기 때문에 음, 음, 역사 자체가 엄청 크고 음. 깜짝 놀랐던 게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어,
선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선로를 거쳐서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다시 이제 역사 건물 조금 내려와서 다시 입구 쪽으로 내려갔는데 음. 정말 천장도 크고 역사 자체도 큰데 거기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뭐 유럽에 볼 수 있는 큰 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입구에 갔더니 엑스레이 검색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짐을 검색하는 검색대가 있고 거기 군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여 이런 테러 가능성 같은 거를 연구하는 것 같아요. 총도 들고 무장을 하고. 무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되게 활발하게 지금 돌아가는구나. 그때 키우는. 정말 차가 많네. 제가 거기에 있는 현지 코디네이터가 저희 와 있었거든요. 내가 여기 오니까 처음인데 전쟁의 분위기는 잘 못 느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함과 동시에 건물들을 뒤에 봤더니 불이 거의 다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도착을 밤에 했구나. 도착을 밤에 했는데 건물들이 불이 켜진 건물들이 너무 적어요. 여러 가지 전력 사정도 있고 해서 이쪽에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든요. 몇 시였는데? 밤 몇 시였는데? 밤 저희가 도착한 시간이 10시였나? 10시 정도면은 뭐 다 불 켜져 있어야지. 네, 근데 거의 불 다 거의 꺼져 있고 가로등도 너무 적게 켜져 있고. 가로등도 적게 켜져 있어. 그러면 자동차 헤드라이트밖에 없겠네. 자동차 헤드라이트만 보이고 도시 자체가 어둡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발전소의 30%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해요.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고 있고 실제로 러시아의 공습 이후에 키우 시민들한테 순환 정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력 얼마나 순환 정전? 낮 시간에 4시간 정도 정전이 있는 데가 있고 보니까 구역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월만 하더라도 지금 시내를 잠깐 돌아보고 있더니 어떤 지역 갔더니 레스토랑에 촛불을 켜고 영업을 하고. 아니 그러면 그게 전기가 안 돼, 불만 안 켜진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카드 결제라든지. 그러니까 저도 어제 그 다른 휴대전화 충전기가 조금 필요해가지고 하나 밖에서 갑자기 사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가게에 갔는데 카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카드 단말기가 지금 전기가 다 정전이 돼서 안 된다고 충전도 뭐 이렇게 결제가 안 돼가지고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이. 저희가 묵고 있는 숙소도 호텔인데 가끔씩 불이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반복이 좀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묵는 숙소도 그렇게 전력 사정이 안 좋구나. 위험하구나. 어떤 블럭을 가게 되면은 이쪽은 정전이 되는데 바로 맞은편 블럭은 또 불이 다 들어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식으로 좀 이제 목적을 가지고 순환 정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면은 지금 제일 좀 피부로 다가올 만한 게 이른바 거기서 공습 사이렌 같은 거 막 울린다고 그런 이제 기사는 많이 봤는데 실제로 간지 지금 한 이틀 정도 되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있나요? 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취재를 나가서 그 다음날 자고 나서 저희가 도착한 날도 물어봤더니 그날 아침에도 공습 사이렌이 울렸었대요. 그래서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울린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다음날에 취재를 하다가도 들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취재를 하려고 저쪽 아마 뉴스에 나온 장소인데 17일이었죠. 17일 날 저기 시내 한복판에 있는 그 주거용 건물이 한번 그 자폭 드론 때문에 붕괴된 경우가 있었어요. 거기 건물이 붕괴가 돼서 그 중에 한 명은 임산부였고 남녀 부부였는데 부인은 임신한 상태였는데 둘이 이제 무너진 건물 밑에서 발견이 됐죠. 침대에서 두 분이 안고 있는 모습으로 발견이 됐다고 저희 현지에 있는 코디네이터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비극적인 장소였는데 저희가 거기를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거기를 촬영을 하고 그 앞에서 다른 시민을 붙잡고 인터뷰를 하려고 인터뷰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오케이 사인을 받고 그분을 딱 세워두고 자 인터뷰 시작하려고 딱 하던 차에 갑자기 공습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그분은 인터뷰 안 되겠냐고 가고 저희도 갑자기 이제 멍해진 거죠.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밖에 있는 거여가지고 주변에 그러니까. 있는 건물 쪽으로 이제 저희가 대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 갑자기 대피를 했다가 다시 취재를 했는데, 음,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오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훈련을 음, 할 때 공습 사이렌 그 소리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저만 음, 하더라도 여러 번 들었고, 음, 사실 소리 자체는 익숙한 소리인데, 그런데 이제 이게 정말인 거잖아요. 그 그렇지, 그렇지. 훈련이 저는 현재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위험에 대한 경고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게 예, 그 소리가 들리는데 나도 모르게 조금 당황하게 되고 음. 빨리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아무튼 저희가 빨리 이동을 했습니다. 그 대피 장소는 잘 마련돼 있어요. 뭐 숙소 같은 경우에도 뭐 영상 보면 이렇게 돼 있긴 하던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곳 숙소를 고를 때도 좀 주의를 기울였던 게 실제 대피소가 마련된 곳인지 아닌지를 좀 고려를 많이 했어요. 이곳에 이제 외국 다른 언론사들도 많잖아요. 이게 이유 중에 하나가 이곳 지하에 쉘터가 있어요. 대피소가 음, 마련돼 있는데 한번 내려가 봤더니 특별한 곳은 아니고요. 지하에 음, 이렇게 기립복도에다 그 의자를 쫙 갖다 놓고 난방기기 조금 갖다 놓고 그래서 이제 단시간이라도 만약에 공습이 울리면 이쪽에 사람들이 모여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여기 뭐 KBS 유튜브에 비밀님이 와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려웠을까요? 대사관까지 폭격 맞았으면 대피할 것 같네요. 우리 교민들도 있을 텐데 부디 안전한 곳으로 몸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교민분들도 지금 얼마나 계시나요? 우크라이나에 그냥 키이우에. 저희가 듣기는 한 30분 정도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계시다고 들었고요. 음, 아직 저희가 현지 교민분들은 만나지 못했어요. 음. 그럼 지금 가가지고 어떤 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지금 취재를 하러 간 거예요? 저희 이번에 취재에 들어왔던 그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음. 시민들을 많이 만나보자.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시민분들. 시민들을 많이 만나보자가 저희의 그 주요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지 못하고 그동안 외신에 많이 의존해서 외신에 그분들과 나누는 인터뷰들을 많이 봤잖아요. 음, 그러니까 사실 한국 언론의 시각으로 이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한국 기자들이 해야 음, 되는 음, 의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왔기 때문에 음,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음, 일단은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시민들, 거리 음, 장사를 하시는 분들, 시장도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그냥 도로에서 그냥 도로 한가운데 가가지고 거기서 시민들의 인터뷰, 지나가시는 분들 인터뷰도 하고, 좀 이제 또 광장 같은 데도 한번 대표적인 이제 음, 이쪽에 큰 광장이 있거든요. 마이단 광장이라고 음, 큰 광장이 있는데 거기도 나가서 사람들 붙잡고 한번 얘기 한번 전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음, 그리고 얼마나 그 전쟁이 그들의 삶을 바꿔놨는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좀 했고요. 음, 저희가 또 특별히 조금 주의를 조금 저희가 집중했던 것 중 하나가 사실 전쟁이 불러오는 고통이 음. 많은 사람들한테도 이제 가지만 사실 사회 좀 우리가 보호해야 할 분들이 있잖아요.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분들 있지. 사회적 약자분들에 대해 느끼는 고통은 더 클 거라고 그렇지, 생각이 그렇지, 돼요. 그렇지, 그렇지. 한번 사실 다른 언론은 외신들은 제가 찾아본 외신에서는 그런 적은 없었어요. 관련된 시설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 음, 그럼 정말 우크라이나에서 아니더라도 조금 정말 삶에 대한 것들이 여건들이 좋지 않은 음, 복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분들, 음, 노인분들은 이 전쟁 상황에서 어떻게 지내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음, 저희가 그 시설 한 곳을 섭외해서 음, 다녀왔습니다. 음, 그래서 음, 그 시설에 방문을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런 것도 음, 얘기를 들어보고 음. 인터뷰도 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어떤 반응이에요, 처음에 우크라이나 분들은? 사실 저희가 만난 분들 가운데서는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은 없었어요. 다만 음, 이제 몇몇 분들이 너희도 이제 북한과 어, 대처하고 있지 않냐. 너희도 지금 어, 이렇게 전쟁 관련돼 가지고 위기 의식을 느끼지 않냐. 이런 질문을 역으로 할 정도로 어, 그 한국과 이제 관련된 것 내용에 대해 조금 알고 있는 분도 계셨고 잘 아시는구나. 예, 그런 전쟁 관련된 사안에서는 아무래도 알고 있고 음, 너희랑 우리랑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좀 강조하면서 그런 말씀을 좀 건네시기도 했고 어,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반면에 그냥 근데 대부분 그래도 이제 외신 기자라고 저희가 프레스라는 음. 그런 아, 소리 보니까 이런 그 퍼런 거 있더만, 퍼런 거.
만장 같은 걸 사고 있거든요. 그거 어디서 난 그거 어디서 난 거야? 그건 KBS 그냥 가져간 거야? 아니요, 샀어요. 독일에서. 독일에서 팔아 그거를? 예. 독일에서 이쪽에서 출발을 저희도 이제 하다 보니 독일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관련 그런 기계를 좀 새로 사고 해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방탄조끼를 준비를 했어요. 방탄조끼를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입질 않았어요. 왜냐면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물론 사이렌이 울리면 거기에 대한 공포심을 느끼시긴 하지만 다 대부분의 분들이 다 일상을 그렇지. 유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지. 지금도 저희가 가게 되면 도시 밖에 나가 보게 되면 낮 시간대에는 일반적으로 다 상점들도 상당수가 문을 열고 있고 다 회사에 출근하고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 하고 계세요. 저희가 그분들이 이렇게 일상을 살고 있는 공간에 막 거기에 저희가 헬멧 쓰고 막 방탄조끼 입고 그거를 하는 건 약간 쇼가 될 것 같더라고요. 쇼이기도 하고 좀 그분들에게도 약간 좀 결례일 수도 있겠네요. 네. 사실 방탄조끼라는 게 저희가 그렇다고 저희가 정말 총에 맞을 수 있는 전선까지 가면 당연히 입어야겠죠. 근데 전선까지 가는 건 아니죠.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미사일이나 아니면은 이제 드론으로 인한 공격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분들이 이런 삶의 공간에서 방탄조끼를 입는 것이 맞나라는 거를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안 입고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입지 않고 저희가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되게 뭐랄까 배려를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그런 문제니까 현장에서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댓글에서 왜 저렇게 뭐 헬멧도 안 쓰고 방탄조끼도 이렇게 안전장구 안 하고 있냐 이런 댓글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거기서 일상을 보내는 분들 사이에서 취재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건 좀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 생각 못 저희가 해봤네. 취재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많은 우크라이나 시민들 이야기를 들으려고 간 건데 저희가 이야기를 들으러 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방탄조끼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제대로 대화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맞아. 그 우크라이나 분들 만나면 주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얘기를 많이 합니까 인터뷰에서? 일단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이곳이 공습을 받았던 곳이니까 그때 공포를 한번 물어보게 돼요. 어떻게 사이렌 같은 게 울리면 좀 어떤 기분이 드시고 전쟁이 또 그분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놨냐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사실 8개월 동안 전쟁이 이어졌잖아요. 전쟁에 대해서 인이 박혀 있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몇몇 분들 인이 좀 박혀서 어쩔 수 있겠어요. 공격이 와서 하면 어쩔 수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또 반면에 지금도 사이렌이 울릴 때마다 온몸이 벌벌 떨리시는 어떤 분 곧장 바로 이제 대피소로 달려가게 됐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이 불안감을 사실 8개월 동안 안고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계속 받으면서 할 수가 없지. 어느 정도는 자기가 이거에 대해서 무뎌지게 만들어야 자기도 일반적인 생활이 가능하니까 그런 심경으로 조금 그분들도 이제 담담하게 지낸 분도 계시고 걱정은 많이 되죠. 왜냐면은 10일 전만 하더라도 이곳에서 폭탄이 떨어지고 드론 공격이 있고 내가 알고 있던 혹은 그 키우에 같이 사는 시민들이 이제 갑자기 별안간에 사망을 한 거잖아요. 전쟁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들이 이제 사망한 뉴스를 보게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걱정, 그다음에 러시아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좀 우크라이나 분들이 좀 말씀을 많이 해주시나요? 전쟁에 대해서? 저희가 그 공통 질문처럼 몇 가지 질문 던진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신과 당신의 나라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냐 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인터뷰가 살짝 끊기면서 그 시민들의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눈물이 좀 나셔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믿는다. 우리는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이 돌아왔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조금 감정에 복박해서 답변을 하시니까 저도 약간 마음속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이 그런 상황에서도 키이우를 지금 떠나지 않고 계신 거잖아요. 특별한 네.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남으신 거라고 하던가요? 사실 몇몇 분들 같은 경우는 생계 터전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전쟁이 만약에 단기간에 끝날 걸 누구나도 알고 있고 한다면 음, 음, 잠시 나갔다 오는 게 가능은 하겠죠. 그치, 하지만 그치. 아시겠지만 이 전쟁이 지금 8개월째 진행이 되고 있고 8개월을 넘어섰고 음, 그러면은 본인이 이미 많은 분들이 나갔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나갔지만 그 경제적 여건 때문에 아니면 남아있는 다른 가족들 때문에 이 삶의 터전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도 꽤 많은 거예요. 음,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몇몇 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애국심으로 버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은 본인이 이제 그 차를 만드는 그러니까 티, 티, 예, 티를 만드는 홍차. 맛, 예, 그런 티를 관련돼서 사업을 했던 그 사업체에 다니던 직원분이었는데 음, 그쪽 회사가 이제 문을 좀 닫으면서 음, 그쪽 회사 대표가 자기가 이제 회사를 해외로 다른 나라를 음, 옮기려고 하는 같이 가자 음, 제안을 했대요. 음, 근데 이분이 그걸 거절했어요. 음. 그러니까 내가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 어, 그분이 가족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남아서 음, 이분은 오히려 군 관련된 사업에 본인이 동참을 해서 어, 관련된 봉사활동도 하고 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전기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좀 있으면 겨울인데 뭐 난방 같은 경우는 좀 잘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난방이 제일 걱정이에요. 어, 이쪽이 아, 겨울 되면 정말 추운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그럴 것 같아. 네, 근데 한 3분의 1 정도의 발전소가 문을 닫았다고 한다면, 제대로 전력을 생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몇몇 음, 분들은 어, 땔감 같은 거를 미리 마련해서 이거를 어, 화목난로 이런 걸로 좀 대비를 하시려는 분들도 있고 겨울을, 그런 걸로 좀 그래서 자기는 나무 하러 간다 이렇게 어, 말씀하셨던 거고 어떤 분들은 그냥 내가 뭐 64살이라고 하셨는데 64살인데 음, 이미 64번째 겨울을 버텨냈다. 겨울을 음, 버텨 살아났다. 그럼 음, 65번째 겨울을 못 버티길 이유가 뭐가 있겠냐. 음. 자신감을 갖고 또 의지를 갖고 버텨 나가시려는 분들이 계셨어요. 현지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일상은 꾸준히 유지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치안 같은 것도 좀 걱정이 되는데. 저도 치안이 좀 걱정이 됐어요. 왜냐면은 전시 상황이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음, 거잖아요. 그치. 사실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런 혼란이 쉽게 예를 들어서 뭐 강도를 한다든지 음, 음. 아니면 상점을 부시고 물건을 가져간다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질 건 사실 그니까,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인데 음, 그런 일을 못 봤어요. 저희 오고 나서 음, 일반적 가게 다 정상적으로 문을 열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몇몇 그런 전력 관련된 내용이나 아니면 도심 한가운데 갑자기 이렇게 무너진 건물들이 있거나 이런 것들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일상을 다 유지하고 계신 거예요.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뭐 KFC, 음, 뭐 맥도날드 음, 이런 식당들도 문 그대로 열고 있고요. 음, 뭐 백화점 같은데 오늘 한번 가봤는데 백화점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가게들이 문을 열고 영업을 하고 음. 있더라고요. 뭐 KFC 뭐 두고 왔다며. 근데 괜찮았다며. 제가 바보짓을 한번 했는데 어, 제가 장비가 여러 개가 있어요. 어, 어. 뭐 등에도 메고 손에 들고 있는데 손에 이제 모니터가 조그만 휴대용 모니터랑 이제 고프로 카메라 음, 이건데 이거가 음. 들고 있는 거의 가방을 360 아니야, 360. 360도 찍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어, X 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작은 가방에다 두고 햄버거를 먹었어요. 점심을 먹어야 돼서 거기서 햄버거를 먹고 나왔는데 등에 맨 가방을 갖고 왔는데 그 손에 들어있는 고프로가 들어있는 그런 가방을 서류 가방 같은 거였는데 이 가방을 놓고 온 거예요. KFC에? KFC에. 근데 이제 그걸 바로 한 게 아니라 차를 타고 한 20분 정도 이동한 다음에 쉣. 어 거기에 순간 그 가방 어딨지? 그 생각이 들어서 봤더니 안 갖고 왔다.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차를 돌렸죠. 차를 음, 돌려가지고 그걸 음, 빨리 가자라고 해서 가는데 혹시 저는 약간 사람이 너무 당황하거나 음. 하면은 포기하게 되는 기분이 있잖아요. 그치.
빨리 예, 다음 대안을 먼저 생각하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합리화를 하죠. 그거 어, 없어도 딴 걸로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어, 있지. 고프로 없으면 휴대전화로 하면 되지 않을까? 폰으로 찍으면 되지 뭐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폰으로 찍으면 뭐 되지. 하지 뭐 이런 걸로 다음 스텝을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다가 음, 차를 타고 가다가 코디네이터한테 그쪽 KFC 전화 한 번만 해달라. 전화를 빨리 해서 혹여나 가방이 있다고 한다면 보관을 부탁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이제 코디네이터가 이제 브라이나 그쪽 직원한테 연락을 해봤는데 받아요. 근데 받았더니 가방 보관하고 있다고. 어, 그래서 가방을 보관하고 딱 갔더니 정말 가방 딱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해 주는 게 그 가방에 혹시 손댄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음, 자기들 CCTV 돌려봤대요. 혹시 가방에 내용 어, 뭐라도 빼갔을까 봐. 그러면 알려주래요. 어. 우리나라 되게 우리나라보다 더 제대로 해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가방을 놓고 제가 예전에 한번 저기 암스테르담 가는 열차 타고 가다가 가방을 도난 당했었거든요. 열차 안에 가방 뒀는데 그걸 누가 훔쳐가가지고. 그래서 유럽 여행 하다 보면은 가방 도난 당하신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그런 사람 많지. 유럽 여행 많잖아요. 갔다가 이태리 근데 갔다가 네, 자진해서 가방을 두고 왔는데 전자기기가 심지어 전자기가 들고 있는 가방을 두고 왔는데 20분 동안 떠났다. 근데 가봤더니 거기에 가방이 있고 더군다나 그 직원분들께서 이렇게까지 확인까지 거쳐 해주는 걸 보면서 좀 감동을 했어요. 거기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얼마나 더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계약한 거는 10일 정도예요. 열흘. 11월 3일까지 일단은 취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별다른 변동 사항이 없으면 아마 11월 3일까지 관련된 취재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그러면 이게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많이 네. 계신데 아마 이제 유원 기자 지금 이제 많이 아시잖아요. 이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몇 번 나왔으니까 이제 아니 여기서 보던 애가 지금 저희가 있네 싶으실 텐데 뭐 이제 그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 영상 밑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실 텐데 혹시 그러면 앞으로 이제 뭐 질문 같은 게 달리면 또 뭐 다시 한번 더 연결할 수 해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오면서 음, 어, 이런 어렵게 오게 된 취재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 취재 과정에 대해서 음, 어, 저랑 김기아 형이랑 같이 했던 방식대로 유튜브를 음, 통해서 우리의 여정이 음, 과장되지 않고 음, 하지만 조금 더 풍부한 내용으로 이 음, 내용을 취재 과정에 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그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제작을 또 같이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9시 뉴스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 뉴스가 제한된 시간만 있고 그 담지 못했던 내용들과 인터뷰들 아니면 예술 관련된 여정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런 것들 한번 보여드리는 게 시청자들한테는 이곳 상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서 제가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은 네. 이곳 상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아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현지 상황이 더 중요하니까 뭐 현장에서 이제 상황이 되는 대로 또 이렇게 뭐 저랑도 이렇게 줌으로 한 번 더 가능하면 또 네, 연결해서 구독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또 물어보고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참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통해서 여러 개 취재를 하고 또 현장을 관련된 취재물을 전해드렸는데 다른 아이템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앞으로도 사실은 더 좋은 취재를 해서 의미 있는 취재를 해서 어, 관련된 내용 잘 전달해드리고 저희 취재진들도 안전에 유의해서 안전하게 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진짜 걱정되더라고. 이게 혹시 진짜 혹시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본인이 이게 더 지겠겠지만. 첫날에 왔는데 예. 일반적 호텔이에요. 제가 예. 있는 일반적인 호텔인데 예. 평소랑 좀 달랐던 게 만약에 자다가 사이렌이 울리면 어떡하지를 생각하게 돼서 음. 그 잠바 하나에다가 내가 지금 바로 갖고 나가야 될 짐들 다 넣어놨어요. 휴대전화, 여권, 뭐 지갑 아. 이런 걸 일일이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울리면 바로 이것만 잠옷에다가 이거 입고 나갈 수 있게 이렇게 좀 준비를 일단 생각을 하고 창문도 일단 한쪽은 열어놨어요. 창문이 2개가 있는데 혹여나 바깥 사정을 내가 한 번에 알아채려면 창문을 열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는 커튼지자 이 생각을 하면서 자니까 잘 때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그치. 제가 비교적 이제 보기와 다르게 예민한 편이어서 잠을 이제 잘 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잠을 잘 못 자겠어요. 지금도 보면은 새벽에 정말 아침형 인간이 돼서 새벽형 인간이 돼서 한 4시 반, 5시면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아주 이점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저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음식은 괜찮아? 음식은 독일보단 나은 것 같아요. 독일에서 먹는 것들이 조금 입맛에 안 맞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곳 사실 먹고 있는 것들이 저희가 좀 이곳 호텔에서 거의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살 수 있는 음식을 그냥 계속 돌려서 먹고 있어요. 햄버거도 먹었다가 뭐 파스타도 먹었다가 이렇게 먹고 있는데 주변에 뭐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고 그냥 그렇게 KFC 가고 이런 것들이 그냥 보면은 그렇게 뭐 저희가 먹는 게 사실 중요한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관련해서 뭐 어려움은 관련 없는 것 같습니다. 독일보단 낫다. 우크라이나 낫다. 자, 그렇습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키이우의 지금 상황을 좀 더 생생하게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또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를 또 한국 기자의 눈으로 지금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빼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4시 40분, 우리 벌써 한 4, 50분 얘기했다잉. 오래 했네. 생각보다 되게 오래 했네.